우리가 베트남에 가지는 이미지는 배신, 뒤통수 등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다는 부정적인 의미의 이미지가 상당수일 텐데요. 베트남의 그간의 모습은 이러한 이미지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 혹은 베트남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에만 배신을 하거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베트남 기업들이 자국민들의 뒤통수까지 때리는 최근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로 인해 베트남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베트남의 고도 성장의 원동력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직접 진출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 삼성이 베트남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는 상당한데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은 베트남 경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한국 기업의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우며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고 있죠. 베트남 성장의 1등 공신인 한국 기업의 도움의 흔적을 애써 지우려 하며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것처럼 폄하하기 일쑤인데요. 그러면서 자국의 기업을 육성하며 경제적인 주도권을 잡으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장에는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최대 기업은 빈그룹이 있죠. 기업이 발전해온 방향과 기조, 대외적 활동 등 삼성의 이름을 빗대어 주기에는 말도 안 되기는 하지만 그만큼 베트남 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라는 의미에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빈그룹은 부동산 개발자이자 기업가인 팜얏붕에 의해 설립되어 부동산업을 시작으로 정부와 결탁하여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손에 넣어 투자하는 식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그룹이죠. 베트남 정부와 별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성장한 덕에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며 베트남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빈그룹이 경제적 주권을 되찾고자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미치고 있는 분야인 스마트폰, 자동차 등 관련 사업에 진출하겠다며 공공연하게 나섰었는데요. 빈그룹이 더 이상 유통과 부동산 중심의 내수 기업으로 남아있지 않고 제조업 바탕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과 같았습니다. 베트남 내 대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국민들의 애국심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점점 입지를 굳혀가며 한국의 LG, 삼성, 현대기아 자동차를 벤치마킹하며 사업을 점차 확대해 갔는데요. 2020년에 야심차게 빈스마트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 입지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빈그룹 차원에서 직접 제작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또한 현대차를 잡겠다며 2017년 9월 빈그룹은 자국 고유의 자동차를 생산할 빈페스트를 설립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베트남 하이퐁 지역의 생산 공장을 완공해 2019년 2분기부터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며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국을 따라잡겠다며 야심차게 진행해오던 관련 사업은 3년도 되지 않아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자 연이어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죠. 이러한 사업 철수에 어안이 벙벙하고 배신감을 갖는 것은 베트남 국민들이었는데요. 3년 전 삼성과 LG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스마트폰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것을 보며 빈그룹은 빈스마트를 앞세워 본격 스마트폰 출시를 계획했던 것이죠.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을 통해 기술력을 빼돌리며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애국 마케팅을 본격 활용했는데요. 덕분에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는데 1위 삼성전자 점유율이 2019년 50% 이상에서 20%가량 하락하기도 하며 빈스마트의 베트남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16.7%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년 대비 6.2%에서 껑충 뛰어 올랐죠. 그러다 돌연 빈그룹은 스마트폰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던 것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자체적인 기술력 부재와 이로 인한 생산 비용 상승, 적자 폭의 확대 등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무리한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실제 빈그룹 스마트폰 출시 2달 만에 반값 할인을 진행하고 빈그룹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지급하기도 하면서 무료 스마트폰을 지급받는 빈홈즈의 부동산 고객들은 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엄청난 출혈을 감수한 셈이었습니다. 사업 철수가 본격화되자
베트남 국민들이 어안이 벙벙해졌는데요. 자국의 스마트폰이 출시 1년 만에 경이로운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 국민들 덕분이었죠. 베트남 유일의 스마트폰 제조사라는 이점을 활용한 우수한 고객 서비스와 애국심을 활용한 애국 마케팅을 적극 펼치며 제품을 구매하면 18개월간의 보증기간과 100일간의 교환기간을 두며 베트남 유일의 스마트폰 회사라는 이점을 앞세웠습니다. 유일무이한 베트남 고유의 브랜드라는 점이 애국심 가득한 베트남 젊은 고객층의 소비 심리를 자극했던 것이었는데, 사업을 철수하고 나면 품질 보증 및 AS가 불가능해지다 보니 애국심을 불태우며 자국의 스마트폰을 구입한 베트남 국민들은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 자회사인 빈페스트는 북부 조립 라인 이후 첫 자동차가 만들어진 지 불과 2년 반 만인 2022년 말까지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빈페스트 또한 스마트폰에 앞서 애국 마케팅을 통해 자국 자동차 점유율을 빠르게 올려놓은 바 있는데요. 품질에 대한 우려와 서비스 역량에 대한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 베트남 자동차 브랜드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빈페스트는 자국의 자동차를 출시한 이듬해인 2020년에 베트남에서 31,500대의 자동차를 팔았는데요. 판대 부스로만 현대차, 토요타, 기아, 마스다에 이어 5번째에 랭크되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24,128대가 팔려 단일 차종으로는 가장 많이 팔리며 5만 대가 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성과는 빈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 애국 마케팅을 꼽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자사의 모든 차들은 베트남의 정체성을 지님과 동시에 베트남 국민에 의해 베트남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전면에 내걸었던 것이었는데요. 자동차 디자인을 공개 투표를 실시하면서 애국 마케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빈페스트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22년 연말까지만 생산하고 전기자동차 사업에 올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또다시 애국 마케팅에 희생되어 자동차를 구매했던 베트남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신산업 발표에도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분간 차량 정비나 AS는 가능하겠지만 자동차를 1년, 2년 타려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올해 말이 지나면 단종되는 것인데 시간이 흐른 뒤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을지도 만무하고 공식 AS를 받기 어렵게 된다는 점은 애국심으로도 참기 힘든 부분인데요.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달리 훨씬 고가이다 보니 빈페스트의 이러한 결정에 베트남 국민들은 애국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분노를 했습니다. 연이어 정부와 빈그룹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베트남 국민들은 차라리 성능 좋은 한국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빈그룹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 또 사업을 철수할지 모르며 이번엔 정말 가격도 상상 이상인 상황에서 전기차를 구매할지 모르겠다며 불신하고 있죠. 작년에 자체 생산한 전기차를 공개하고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빈페스트는 향후 미국과 독일에 전기차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2024년 후반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빈페스트는 최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배터리지스 상품을 선보였다고 하죠. 스마트폰,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사업을 빠르게 철수하며 전기차 사업에 진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베트남 내의 내수 상황을 무시한 채 해외에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국 내 입지를 탄탄하게 갖춘 뒤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베트남의 도시 인프라는 최악에 가깝죠. 넘쳐나는 오토바이로 전기 충전소 자체를 만들기 어렵고 정전도 감수해야 하는 베트남 내 전력 상황은 감안하지 않은 내수 시장을 무시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베트남은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를 쫓아 사업을 펼쳤다. 애국심을 이용한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다. 사업을 돌연 철수하는 등 자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의존하고 있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현재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인정을 받고 소위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가 아닙니다. 전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초석부터 단단하게 다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인데요. 무작정 따라하겠다며 외국의 기술을 빌리고 자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돈을 써서 사업을 늘리기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연이어 뒤통수를 맞고 아직도 얼얼할 베트남 국민들의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